어머님, 집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아유, 노인네 냄새.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제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요. 제 이름은 최순덕, 올해 72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낡은 시골집에서 홀로 텃밭 일구고 농사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보름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허리는 아프지만 참고 무릎은 시리지만 견디며 장을 보러 면 소재지까지 버스 타고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송편, 손녀 지원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동그랑땡, 명절이면 꼭 해야 하는 잡채까지. 냉장고 가득 음식을 준비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송편을 빚었어요. 솔잎 깔고 찌는 송편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아들이 어릴 적 엄마, 송편 언제 다 익어? 하며 부엌 문턱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땐 제 키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47. 세월이 참 빠릅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일 아들네 가족이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 특히 손녀 지원이를 보고 싶었어요. 23이 된 우리 지원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방학 때도 할머니 집에 잘 안 내려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 쓸고 방 정리하고 음식 데우고 했어요. 거울 보며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한복으로요. 손녀가 예전에 할머니 한복 입으면 예뻐요 했던 말이 기억나서요. 오전 11시쯤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아들 준호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그래. 잘 있었다. 어서 들어와. 뒤따라 며느리 미선이가 내렸어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당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어머님, 인사는 짧았습니다. 표정도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손녀 지원이가 내렸어요. 우리 지원이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원이를 꼭 안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지원이 많이 컸네. 밥은 먹고 다니니? 할머니야말로 건강하세요? 제가 보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이 코를 찡그렸어요. 어머님, 집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아유, 노인네 냄새. 시골 냄새. 제가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 냄새를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송편 냄새, 전 부치는 기름 냄새, 나물 무치는 참기름 냄새. 그게 다 노인네 냄새였나 봅니다. 환기 좀 시켜야겠네요.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9월 바람이 차갑게 들이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준호는 그저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엄마 창문 닫아요. 할머니 감기 걸려요. 지원이가 재빨리 창문을 닫았어요.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와서 음식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송편, 전,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TV를 켰습니다.
지원이만 제 곁에서 음식을 나르는 걸 도와줬어요. 할머니,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조금씩 만들었지. 우리 지원이 주려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는 맛있게 먹었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질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백화점에서 명절 음식 사 먹던데요. 이렇게 집에서 만들면 위생도 걱정되고. 위생. 제가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이 불결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어요? 나는 살 빼는 중이라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명절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적이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엄마는 왜 이래요? 지원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원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대화야. 점심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렸어요. 70 넘은 손은 이제 물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지원이가 다가왔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손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요.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음식을 정성껏 만든 게 잘못인가? 시골에 사는 게 잘못인가? 며느리 눈에는 제가 그렇게 더러워 보이나?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가 어두워진 줄 알았는데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활비 이번 달부터 좀 줄이면 안 돼요? 어차피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 먹고 사는 건 되잖아요. 우리도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하다고요. 그래도 엄마가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세요? 전기세, 수도세 다 해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혼자 사시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나마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던 생활비마저 줄이려고 하다니. 그 돈으로 겨우 전기세, 수도세, 약값 내고 장 보는 건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는 다 들었나 봅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네 가족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전에 서울 가야 해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됐어요, 어머니. 차 막히면 안 되니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 밖에 나가 있었어요. 지원이만 제게 꼭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조만간 다시 올게요. 할머니 혼자 너무 외로우시죠? 아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라.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지원이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까까지 사람들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식탁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들을 낳아 기르고 혼자 농사 지으며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자금까지 대줬는데 이제 와서 시골 냄새, 위생 걱정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게다가 생활비마저 줄이려고 하다니. 한참을 울고 나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것들 내가 다 먹어야겠구나. 혼자서.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장롱. 이 집에서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줄곧,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음에 더 자주 오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그냥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생활비 줄이지 말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나한테 한 말 섭섭하다고 할까요? 그런 말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텐데. 아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아내 눈치 보며 사는데 늙은 엄마가 투정까지 부리면 안 되죠. 그래,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네 냄새. 위생 걱정되고. 생활비 줄이면 안 돼요.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가 넓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 최고다라고 칭찬하는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운영했던 그 작은 식당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니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남은 송편을 하나 꺼내 먹으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걸요. 72년을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원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그래, 우리 지원이. 잘 들어갔니? 네, 할머니. 어제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말 죄송해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내려갈게요. 할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그건 가서 얘기할게요. 할머니,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제 통장에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50만 원이 그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은행 앱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노안이 심해져서 휴대폰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상한데.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잔액은 12만 원.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저녁 무렵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답장이 한참 만에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제 보내줄 건지, 얼마를 보내줄 건지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회사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조금 기다리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추석 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생활비 줄이면 안 돼요? 설마 정말로 끄는 건 아니겠지.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 보내달라고 할까요? 70 넘은 어미가 아들한테 구걸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괜찮아.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텃밭에 채소도 있고 쌀도 좀 있고. 통장 잔액은 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니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약국에서 무릎약을 사려다가 그만뒀습니다. 5만 원으로 이번 달을 버텨야 하는데 약값 2만 원이 아깝더라고요. 조금만 참자. 그냥 파스나 붙이면 되지. 무릎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밭일은 해야 했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어야 김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도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새벽 6시였어요. 호미를 들고 밭고랑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허리뼈가 삐걱거렸어요. 무릎은 쑤시고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밭고랑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에 흙이 묻었고 손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호미에 긁힌 모양이에요. 아이고, 내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참 파랗더라고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정신 차려. 옆집 영자 언니였어요. 그 같은 마을에 사는 75살 할머니인데 아침마다 산책을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순덕아,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언니, 나 좀 일으켜줘. 영자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순덕아, 병원 가야겠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무슨 소리야? 이게 괜찮아 보여. 당장 병원 가자. 영자 언니는 강제로 저를 차에 태웠어요.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까지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에요. 요즘 제대로 식사하셨어요? 아, 그냥 밥은 먹었는데. 혈압도 낮고 당 수치도 낮아요. 링거 맞으시고 가셔야겠어요. 링거를 맞는 동안 영자 언니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아, 아들이 생활비 안 보내주니?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언니는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내가 봐도 요즘 내가 이상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약도 안 사 먹고. 아들한테 전화해 봤어? 언니, 아들도 형편이 어려워. 나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70이 넘은 사람이 밭에서 쓰러졌는데 괜찮아? 순덕아,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아들이 후회해도 소용없어. 링거를 다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 언니는 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순덕아, 냉장고에 이게 뭐야? 김치하고 된장밖에 없잖아. 나 혼자 먹는데 이것도 충분해. 말도 안 돼. 내가 저녁에 반찬 좀 해다 줄게. 언니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가 이웃 아니야. 영자 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뭔가.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 위에 살았는데 결국엔 이웃 할머니 손에 끌려 병원 가고 밥도 얻어먹게 생겼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원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원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쓰러지셨다며요? 지금 괜찮으세요? 너 어떻게 알았니? 이웃 할머니가 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지원아, 너 학교 있잖아. 학교는 무슨?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밤에 갈게요. 할머니, 꼭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우리 지원이 뿐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더 났어요. 밤 10시쯤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제게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원이 이 밤에 어떻게?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밥 안 드셨어요? 지원이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아빠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했지. 근데 회사 사정이 안 좋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실 정도면 생활비를 보내줘야죠. 지원이는 당장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받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왜 이 밤에? 아빠, 할머니 지금 어떻게 된 거 알아요?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영양실조래요. 뭐? 생활비 왜 안 보내드린 거예요? 할머니 굶고 계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머니는 농사 지으시잖아.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요. 농사 지으면 뭐해요?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지원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지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아빠도 힘든 거야. 할머니는 왜 이러세요? 왜 계속 참기만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알았어. 내일 당장 생활비 보내줄게. 미안하다고 할머니께 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저를 걱정해 줄 줄 몰랐거든요. 한참 후에 지원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아빠한테 의지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니? 할머니,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혼자서도 사실 수 있게요. 지원아, 너 아직 학생인데.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요. 지원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할머니들이 요리하는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분들 다 유튜브로 돈 벌고 계세요. 유튜브? 네. 할머니 요리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할머니 영상이 대박 날 거라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낯선 세계였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유튜브를 한다고. 그게 되겠어? 지원아, 할머니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요리만 하시면 돼요. 제가 찍고 편집하고 올릴게요. 그래도 할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아빠나 엄마한테 계속 의지할 수 없어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어야 해요. 지원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오늘 밭에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원아. 내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해야 해요. 우리 함께 해봐요.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70 넘은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이요. 어젯밤 지원이와 한 약속이 꿈만 같았어요. 72살의 유튜브라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부엌으로 나가니 지원이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지원아, 벌써 일어났니? 할머니, 저 지금 콘텐츠 기획하고 있어요. 콘텐츠? 영상 내용이요. 할머니가 뭘 만들지, 어떻게 찍을지 계획하는 거예요. 지원이는 노트를 보여줬어요.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손두부, 막걸리, 부침개.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첫 영상은 뭘 할까요? 할머니가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음식. 젊었을 때 식당 하면서 손님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더라? 된장찌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야. 좋아요. 그럼 오늘 된장찌개로 시작해요. 지원이는 신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밭에서 애호박을 따고 텃밭 부추도 뽑아왔어요. 두부는 동네 슈퍼에서 사왔고요. 오전 10시쯤 부엌에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이는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시켰어요. 그 작은 휴대폰 하나로 찍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할게요. 지원이가 휴대폰 화면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화가 시작된 거래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뭐부터 하지?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요. 인사부터 해보세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작은 렌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색했어요. 평생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못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냥 손녀한테 요리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세요. 손녀한테 가르쳐 준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나아졌어요. 자, 오늘은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볼게요. 우리 집 된장은 3년 묵은 거예요. 말을 하면서 된장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걱정이 들었어요. 지원아,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확신해요. 할머니 영상이 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계속했습니다. 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된장을 풀고 애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고 평생 해온 대로 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려니 손놀림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제 부추를 넣으면 돼요. 부추는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요. 할머니, 완벽해요. 정말 잘하세요. 지원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그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에요. 이 맛. 사람들이 이걸 보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럴까? 장담해요. 할머니 손맛은 진짜거든요. 점심을 먹고 지원이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 편집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원이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영상을 자르고 글자를 넣고 음악을 깔고. 지원아, 이거 다 내가 하는 거니? 네, 할머니. 유튜브는 편집이 중요해요. 재미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봐요. 그래도 힘들지 않니? 전혀요. 할머니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원이는 밤늦게까지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지원아, 그만하고 자자. 내일 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올려야 해요. 빨리 시작해야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편집이 끝났습니다. 지원이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같이 봐요.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아는 저와 달랐습니다. 화면 속의 저는 뭔가 편안해 보였어요. 손놀림도 능숙하고 말도 따뜻하고. 할머니, 어때요? 지원아, 이게 나야? 네, 할머니예요. 진짜 할머니 모습이요. 영상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된장찌개, 50년 손맛. 자, 이제 올릴게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올리면 사람들이 보는 거야?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올려보자. 지원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됐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유튜버예요. 유튜버. 낯선 단어였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기다려요. 사람들이 보고 댓글 달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지원이한테 물었습니다. 지원아, 조회수가 뭐야? 조회수요? 영상을 본 사람 수예요. 우리 영상은 몇 명이 봤어? 지원이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97명이요. 그게 많은 거야? 아니요, 솔직히 적어요. 근데 괜찮아요. 첫 영상이니까요. 97명.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혹시 제가 재미없었나? 사람들이 관심 없었나? 할머니, 실망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올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럴까? 할머니, 저 댓글 하나 왔어요. 댓글. 지원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그립네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요. 처음으로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쓴 글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원아, 누군가 봤어. 우리 영상을.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영상을 찍었습니다. 김치찌개, 두부조림, 고등어조림, 계란찜.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을 하나씩 찍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요리하면서 설명하는 것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100명대였어요. 댓글도 하루에 한두 개씩만 달렸고요. 지원이는 밤마다 편집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지원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학교는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할머니. 온라인 강의로 듣고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 저는 이게 좋아요. 할머니랑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게요. 이 아이는 할머니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밤잠도 설치고 있었어요. 미안했습니다.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지원아, 우리 그만둘까? 이거 해봤자 조회수도 안 나오잖아. 안 돼요. 할머니, 조금만 더 해봐요. 제발요.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해보자.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72살의 유튜브라니. 주변 사람들이 알면 비웃지 않을까? 늙은이가 무슨 유튜브냐고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할까? 하지만 지원이 생각을 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믿고 있는데 제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 한 달만 더 해보자. 한 달 안에 안 되면 그때 그만두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했어요. 영상마다 더 정성을 들이고 카메라 앞에서도 더 편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어요. 조회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댓글도 늘었어요. 할머니 요리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희 엄마 요리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할머니 레시피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히요. 할머니 봐요. 구독자 50명 됐어요. 구독자가 뭐야? 할머니 채널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요. 할머니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 받는 거예요. 50명.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기다린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원이한테 말했어요. 지원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할머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예요. 그래도 내가 할머니한테 용기를 줘서 72살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3주차가 되던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가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원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회수 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0명대였는데 하루 만에 10,000명이라니. 지원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조회수 12,347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된장찌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탔어요. 지금 유튜브 추천 영상에 떠서 막 퍼지고 있어요. 알고리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댓글도 봐요. 지원이가 댓글창을 열었어요.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데 할머니 영상 보니까 고향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유학 와서 한국 음식 너무 그리웠는데 할머니 영상 보면서 위로받아요. 할머니 손맛이 진짜네요. 내일 된장찌개 해 먹어야겠어요. 72세에 유튜브 시작하신 거 대단하세요. 댓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말을 해주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원아, 이게 다 진짜야? 진짜예요, 할머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 영상 보고 있어요. 전 세계.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시골 구석에 사는 70 넘은 할머니 영상을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보고 유럽에 있는 사람도 보고 있다니. 구독자는요? 구독자는 1,500명이에요. 어제까지 100명이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조회수와 구독자는 계속 올랐습니다. 저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고 웃었어요. 할머니, 이럴 줄 알았어요. 할머니 영상은 진짜거든요.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 요즘 유튜브에 가짜 할머니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할머니 흉내 내거나 대행사에서 만든 거요. 근데 할머니는 진짜잖아요. 진짜 시골 할머니, 진짜 손맛, 진짜 이야기.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짜. 제가 평생 해온 게 진짜였구나. 그 진짜가 사람들한테 닿은 거구나. 지원아, 우리 오늘도 영상 찍자. 네. 뭐 할까요? 김치찌개. 우리 집 김치로 만드는 거. 그날 김치찌개 영상도 대박이 났어요. 업로드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천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독자는 5천 명을 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숫자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댓글도 하루에 수백 개씩 달렸고요. 할머니, 광고 수익 첫 정산 나왔어요. 광고 수익. 영상에 광고 붙으면 돈 받는 거요. 이번 달 수익이. 지원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0만 원이에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만 원. 한 달 생활비의 3배였어요. 영상 몇 개 찍었다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진짜야? 진짜예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을 거예요.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150만 원.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였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뻐해야죠. 기뻐서 우는 거야. 지원아,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날 저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그동안 아끼느라 못 샀던 것들을 샀어요. 좋은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지원이 좋아하는 과자도 샀습니다. 계산할 때 통장 잔액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덕이 언니,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아, 그냥. 손녀가 와서요. 저는 유튜브 이야기를 참아 못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믿어줄지도 모르겠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순덕아, 너 요즘 유튜브 하더라? 언니가 어떻게 해? 우리 손자가 보여주더라고. 할머니 요리하는 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순덕아, 너 대단한 거 하고 있더라. 영자 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다들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순덕이 TV 나도 봤어. 할매, 나도 요리 가르쳐 줘. 우리 동네에 유명인 나왔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더 신기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구독자는 10,000명을 넘었어요. 10,000명이라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기다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 언니네 집에서 동네 잔치가 열렸어요. 어르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순덕아, 우리도 유튜브 한번 나가보면 안 될까? 언니들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순덕이가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까? 어르신들 눈이 반짝였어요. 70, 80 넘은 분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는다니. 놀라웠습니다. 좋아요, 언니들. 우리 같이 해요.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뭘 찍을지 어떻게 할지. 마을 어르신들이 다 함께 출연하는 영상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할머니들의 장 담그기 영상을 찍었어요. 동네 할머니 5명이 모여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그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지원이가 편집을 하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영상이 또 대박이 났습니다. 조회수가 20만을 넘었어요. 할머니들 케미가 최고예요. 이런 전통 방식 처음 봐요.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들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신이 났어요. 순덕아, 이거 재미있는데? 우리도 스타가 된 것 같아. 영자 언니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70, 80살 할머니들이 유튜브 스타가 되다니. 우리는 박장대소했어요. 그날 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구독자 2만 명 넘었어요. 2만 명. 그리고 할머니, 이거 봐요. 지원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기업 로고가 하나 보였어요. 대기업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왔어요. 할머니께 된장 제품 협찬하고 싶대요. 협찬? 회사 제품 써서 영상 찍어주면 돈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1,000만 원. 그 돈이면 평생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아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지원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72살에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한 달 전 이 마당에서 별을 보며 한 달만 더라고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지원이를 믿어서 제 자신을 믿어서. 지원아, 고마워. 내가 할머니한테 날개를 달아줬어. 할머니가 원래 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이었어요. 시골 마을 위를 날아서 바다를 넘고 세상 끝까지 날아가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였어요. 전 세계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선 날 저는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을 정산받았습니다. 지원이가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하고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번 달 수익 500만 원 넘었어요. 500만 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 받으려고 아들 눈치 보던 제가 이제는 그 10배를 벌고 있다니. 할머니,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어요. 할머니 혼자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목돈이었습니다. 남편 농사 도와서 번 돈도 아니고 아들한테 받은 돈도 아니고 순전히 제 손으로 번 돈이요. 지연아. 문득 며느리 지연이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저희 며느리요. 그 사람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을 거예요.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지연아, 미안해. 내가 그때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넘게 통화를 안 했었거든요. 여보세요? 준호야, 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한 게 오랜만이었나 봅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엄마는 건강해. 그럼.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저는 웃었어요. 이제는 생활비가 필요 없는데.
오히려 제가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괜찮아. 엄마 걱정 마. 너나 잘 챙겨 먹고.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저한테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지원이랑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순덕이 언니 며느리가 찾아왔던데요. 며느리가? 언제요? 어제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순덕이 언니가 유튜브 하는 거 맞냐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왜? 엄마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응. 하고 있어.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니? 당연히 있죠. 엄마가 그런 걸 하시면 우리한테 먼저 상의하셔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하든 아들한테 허락받아야 한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상해? 내가 뭘 하는데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얼굴 나오시는 거 알아요? 알지. 내가 찍는 거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70 넘은 사람이 유튜브를 해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창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피해? 내 엄마가 일하는 게 창피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늙은이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준호야. 네.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 사실을 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뭐래요. 아들 며느리가 모시지도 않고 할머니 혼자 유튜브나 하고 있다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체면이 상했구나. 아들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화가 난 거구나. 그래. 그럼 엄마가 유튜브 그만두면 되니? 당연하죠. 안 돼. 엄마는 안 그만둬. 이건 엄마 인생이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평생 아들 말 잘 듣고 아들 눈치 보고 살았는데 그날 밤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그래. 어머님 유튜브 그만하세요. 왜? 창피해요. 어머님이 인터넷에 나오시니까 우리까지 욕먹어요. 무슨 욕을 먹는데? 아들이 돈도 안 벌어서 늙은 어머니가 유튜브로 돈 번다고. 남편 직장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창피해서요. 미선아. 네. 엄마는 너희 창피 주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생활비는 필요 없어. 이제 엄마가 더 많이 벌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럼 그 돈은 어디 쓰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돈 때문이었구나. 아니, 이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어머님. 그리고 말이다가 미선아. 너희가 엄마한테 뭘 해준 게 있니?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명절에 와서는 시골 냄새 난다고 하고. 이제 엄마가 돈 버니까 창피하다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나 봅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엄마는 유튜브 안 그만둬. 이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지원아.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저는 지원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이해해줬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유튜브 계속하시려면 하세요. 대신 저희는 이제 엄마 신경 안 쓸 거예요. 엄마도 알아서 사세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포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지원이한테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리 더 열심히 하자. 할머니가 잘 되는 모습 보여주자. 네, 할머니. 그날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영상을 찍었어요. 할머니의 삶 이야기도 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30년, 아들 키운 이야기, 며느리 잃은 슬픔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할머니 인생이 영화네요.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사세요. 댓글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해 못해도 이 사람들은 이해해줬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영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순덕아, 너 아들이랑 싸웠다며? 언니가 어떻게 해? 동네에 다 소문났어. 근데 말이야, 순덕아. 응? 너 잘했어. 영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나이 먹으면 자식한테 눈치만 보고 살잖아. 근데 너는 내 인생 사는 거야. 멋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응원해 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언니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이웃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아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반대해요. 창피하대요. 70 넘은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 안 된대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70살이면 뭘 하면 안 되나요? 새로운 거 배우면 안 되나요? 할머니도 꿈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카메라를 뚫어져라 봤어요.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남편 위해, 아들 위해, 가족 위해. 근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할머니 잘못 없어요. 할머니 인생 사세요. 저희 엄마도 평생 참고 사셨는데 할머니 보고 용기 얻으셨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제 눈을 사로잡은 댓글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며느리 친구였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할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친구라니. 지원이를 불렀어요. 지원아,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 할머니, 유튜브로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 평생에 100만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원이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울고 있었고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을 확인한 지원이가 제 손을 잡고 떨면서 말했어요. 3,200만 원이라고요. 한 달에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이 1년 동안 보내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세상이 달라졌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중파 방송 출연 제의였어요. 기업에서도 광고 모델 해달라고 했고요. 출판사는 요리책을 내자고 했습니다.
72살 시골 할머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건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유튜브 그만두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원아, 내 아빠가 이번 주말에 온대. 지원이 얼굴이 굳었어요. 이 아이도 느꼈나 봅니다. 아빠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아빠는 돈 냄새 맡으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원이 말이 씁쓸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니 아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품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짙게 하고 손에는 비싼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거든요.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며느리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어요. 집이 깨끗해졌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실은 유튜브 수익으로 벽지도 바르고 낡은 가구도 몇 개 바꿨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정성껏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보더니 또 오버를 했어요. 맛있어 보인다고 역시 시어머니 손맛은 최고라고 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위생이 걱정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구나.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집이 좋다고, 시골 공기가 좋다고요. 2달 전에 시골 냄새 난다던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유튜브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창피해서 못 살겠다던 바로 그 사람이요. 저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여기 계시는 게 안 됐다고, 그래서 서울로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네 집에 방도 하나 있다고 어머니 뒷바라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봤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연기를 잘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지원아, 할머니가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노트북 좀 가져와라. 지원이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저는 어떤 파일을 열었습니다. 2달 전 추석 때 지원이가 몰래 녹화해뒀던 영상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며느리가 아들한테 속삭이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시골 할머니랑은 절대 못 산다고, 냄새도 나고 집도 낡았다고,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요. 그리고 식모 출신이 무슨 시어머니냐고까지 했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를 반복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찍었다고,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긴다고 돈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다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서 불법 촬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찍은 건데 무슨 불법이에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왜 왔는지 알아. 돈 냄새 맡고 온 거잖아.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한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갔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걸까요? 친아들을 내쫓은 거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원이가 옆에 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보낸 게, 남이라고 말한 게 다 아팠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용서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가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밝은 달이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쫓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들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밤마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용서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몰래 녹화된 영상 속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요. 그걸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지원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영상 촬영도 일주일째 못하고 있었거든요. 구독자들이 걱정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영상이 안 올라와요. 괜찮으신가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기다릴게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미안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저는 아들 생각에만 빠져 있다니. 지원아, 우리 내일부터 다시 찍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촬영을 시작했어요. 갈치조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게 저의 일이구나.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오늘은 갈치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시장에서 싱싱한 갈치를 샀어요.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구독자들 앞에서 우는 건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할머니 요리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 사람들,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이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도 구독자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150만 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 예전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기다려준 거였어요. 할머니, 방송국에서 또 연락 왔어요. 어디? KBS 아침마당이요. 꼭 출연해달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원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그래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날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방송국은 정말 컸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편안해졌습니다. 사회자 분이 물었어요. 할머니,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생활비가 끊겨서 먹고 살 방법이 필요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사회자 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72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구독자가 30만 명이나 늘었어요. 180만 명이 됐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보고 저희 엄마도 용기 얻으셨대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감동받았습니다. 72세의 새 인생 사시는 할머니 존경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했어요. 제 요리 레시피와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할머니 책 내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평생 글을 별로 안 써봤거든요. 하지만 지원이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말하면 지원이가 받아 적고 그걸 다듬었어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72세 할머니의 첫 도전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부엌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첫 주에 10,000권이 팔렸어요. 서점에 제 책이 진열된 걸 보니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책을 냈다니요. 구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만 명이요. 제가 태어난 마을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돈 버는 건 다 내 덕분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잘 키워드려서 효자가 된 거죠. 영자 언니가 와서 말해줬어요. 순덕아, 내 아들이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있어. 자기가 효자인 척하고 있더라.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럽지도 않은 걸까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봤어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돈 때문일까요? 지원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나보세요. 그래야 후회 안 하세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요. 아들이 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였어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는 아들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엄마 무시한 거요. 생활비 안 보내드린 거요. 그것만이야?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봤지. 그게 제일 큰 잘못이야. 엄마.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엄마가 유튜브 한다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아니?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었어요.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있어. 너한테 의지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게. 아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을 완전히 놓아준 건 아니지만 거리를 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영자 언니 그리고 유튜브에 같이 나왔던 할머니들이요. 순덕아, 우리 축하한다. 뭘요? 책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우리 동네 스타 탄생이야. 할머니들이 웃으며 떡과 막걸리를 내놓았어요. 우리는 마당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순덕아, 너 덕분에 우리도 유튜브 스타 됐잖아. 고맙다. 아니에요, 언니들. 언니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덕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가 이웃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앞으로의 꿈들을요. 70, 80살 할머니들이 꿈 이야기를 하다니. 웃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지원이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올렸습니다. 제목은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다였어요. 그 영상은 다음날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울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도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할머니들 우정이 너무 아름답네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였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지원이, 동네 할머니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200만 구독자들이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요. 구독자는 250만 명이 됐어요. 250만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 전체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데 250만 명이 저를 안다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예전엔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고 기도했는데 이젠 오늘은 뭘 찍을까 하고 설렙니다. 72살의 아침이 기다려지다니 이게 꿈인가 싶어요. 오늘은 봄나물 비빔밥을 찍기로 했어요. 밭에서 냉이랑 달래를 캤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병원도 마음껏 다니고 좋은 약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지원이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전문 촬영 감독이 됐습니다. 대학도 휴학하고 저와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말렸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원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랑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게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이는 이제 제 매니저이자 촬영 감독이자 편집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녀이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준호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전화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미선이랑 이혼했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이라니. 회사도 그만뒀어요. 다 정리했어요. 너, 괜찮은 거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처럼요. 아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예전처럼 절박하지도 화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법을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변한 걸까요? 진짜로요.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네. 기다릴게요. 엄마가 준비되실 때까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조금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지원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할머니가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를게요. 고마운 아이였어요. 다음 주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인플루언서 상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상을 받다니, 그것도 서울 호텔에서요. 시상식 날 저는 지원이가 사준 한복을 입었어요. 고운 연두색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나 만나.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할머니가 예뻐? 네. 제일 예쁘세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엄마가 용기 얻으셨어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맨날 울어요. 할머니는 저희 희망이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됐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을 받을 때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었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72살에 처음으로 상을 받아보네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시골 할머니였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밭에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지원이를 안았어요. 지원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아직도 그냥 시골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기 내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반겼어요. 장독대, 텃밭, 그리고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 예전엔 낡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영자 언니랑 다른 할머니들이요. 순덕아 상 받았다며? 우리 동네 자랑이야. 언니들 덕분이에요. 언니들이 옆에 있어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순덕아, 너 행복해 보인다. 네, 언니.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진짜 행복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영상 하나를 더 찍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1년 전 저는 생활비가 끊겨서 밭에서 쓰러진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25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70살이든 80살이든 아니면 더 많은 나이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저는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위해, 아들 위해, 가족 위해. 근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가고 싶은 곳. 이제는 제 인생이에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인생 사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은 10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듣고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도 꿈 다시 찾아볼게요. 할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다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니. 한 달 후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부에서 고령 창업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일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노인회관, 복지관, 대학교, 회사. 어디든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72살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할머니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순덕이 할머니, 저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늦지 않았어요. 봄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예뻐 보였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꽃 보러 갈까요? 벚꽃 축제 하던데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쏠게. 우리는 차를 타고 벚꽃 축제에 갔어요.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봄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봄이요. 지원아. 네, 할머니. 할머니 행복해. 정말로. 저도요, 할머니. 우리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원이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웃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2살 할머니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니. 생활비가 끊긴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아들과 멀어진 게 오히려 제 인생을 찾게 해줬고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70살에도 80살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72살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니까요. 해가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찍을까요? 내일? 봄나물 전 어때? 좋아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72살 할머니의 내일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첫 번째 봄이니까요.